네, 증권가에서 발표한 종목 리포트 살펴보는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입니다. 그 전에 저희가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특정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리포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총 4종목으로 준비했고요. 준비된 종목들은 아모텍과 현대중공업, 다나와 종목과 인탑스 종목입니다. 하나하나 체크해 보시죠. 첫 번째 리포트는 IBK투자증권에서 나왔습니다. 아모텍 종목에 대한 내용이고요. 1분기 신제품 효과 정점이란 제목입니다. 어떤 내용 다뤄주고 있는지 자세한 리포트 만나보시죠. 오늘 첫 번째 리포트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텍의 2019년 1분기 매출액은 2018년 4분기 대비 68.5% 증가한 862억 원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전 전망치를 크게 상회한 규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품별로는 NFC가 3배 이상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까지 판단되고 있고요. 국내 거래선 모델에서 중요한 입지를 확보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GPS 안테나도 지난 분기 대비 개선된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터 매출액도 꾸준히 성장 추세를 보일 전망이고요. 2019년 1분기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흑자 전환한 69억 원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먼저 아모텍의 전장 매출액은 안정적인 성장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0%에 이르고 있고요. 2021년에는 40%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모터 및 안테나 매출액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2019년 전장 매출도 모터가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새롭게 진출하는 MLCC도 2019년 하반기부터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지만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액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MLCC는 성능과 소재에 따라 다양한데 아모텍은 범용 제품보다는 기술적 집약도가 높은 하이엔드 제품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아모텍에 대한 투자 의견 매수까지 유지해준 리포트입니다. 이는 1분기 실적은 기대치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 2019년부터 재성장 궤도에 진입하는 초기 국면이라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향후에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전장 부품의 매출액 증가로 실적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MLCC 시장 진출 효과가 기대된다고 해줬습니다. 아모텍에 대한 목표 주가는 35,000원까지 상향 조정을 해줬습니다. 네, 아모텍 종목 관련 리포트였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 흐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아모텍 현재가 보게 되면 파란불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1.35%가량 하락을 하면서 350원 정도 주가 빠지고 있고요. 25,600원의 현재가까지 확인되고 있는 아모텍 종목입니다. 네, 이어서 오늘 두 번째 리포트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미래에셋대우에서 나온 리포트입니다. 현대중공업 종목에 대한 내용 다뤄주고 있고요. 인수 시너지 기반의 경쟁력 제고 기대란 제목입니다. 어떤 내용 다뤄주고 있는지 자세한 리포트 만나보시죠. 오늘 두 번째 리포트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대중공업 그룹입니다. 현대중공업에 대해서 목표 주가 17만 원 그리고 투자 의견 매수로 커버리지 게시해 준 리포트입니다. 현대중공업은 연결 기준으로 2월 말까지 2019년 수주 목표의 5.8%의 달성률을 보였습니다. 현대중공업 개별 3.3%로 삼호중공업 7.4% 및 현대미포조선 9.4%에 비해 부족한 수주 실적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2분기부터는 수주가 본격화될 전망인데요. 4월 말에는 모잠비크 및 러시아 야말 프로젝트에 LNG 수송선 발주가 있을 것이고요. 선가 상승으로 발주를 미루고 있던 선주들이 발주를 재개할 가능성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주들이 IMO 규제 관련한 대응을 스크러버 중심에서 LNG 추진선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부 LNG 추진선이 발주가 되고 있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때문에 단기 발주 부진에 대한 우려가 높지는 않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대해서 지난 3월 8일에 본계약 체결 이후에 현재 약 8주에 걸친 실사를 진행 중입니다. 인수에 있어서 가장 큰 난관은 국내에서는 노조와의 협상입니다. 해외에서는 경쟁국들의 기업 결합 심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10여 개 국가에서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중국과 일본, EU 등 미국을 제외한 주요 국가들입니다. 심의 일정은 국가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이 과정이 짧게는 4개월에서 최장 1년 가까이 소요가 될 수 있겠습니다.
심의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쟁점은 LNG 운송선의 독과점 이슈입니다. 2018년 기준으로 LNG 벙커링선 및 소형 LNG선을 제외한 수주에서 국내 조선사가 거의 100%에 가까운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통합 점유율도 50%를 초과하면서 독과점 문제가 불거질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특정 선종으로만 국한해서 독과점을 규제하는 것 또한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고요. 전체 선종을 고려했을 때 두 회사의 점유율은 50%에 훨씬 못 미치기 때문에 논의 여지가 있지만 인수가 불가해지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리포트 내용이었습니다. 네, 현대중공업 종목 관련 리포트였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 흐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주가 흐름 한번 보겠습니다. 빨간불 들어와 있고요. 1.63%가량 올라와 주면서 상승 흐름이 들어와 있습니다. 12만 5천 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는 현대중공업 종목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세 번째 리포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에서 나왔습니다. 다나와 종목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장은 성장, 사업은 확장이란 제목입니다. 어떤 내용 다뤄주고 있는지 자세한 리포트 만나보시죠. 오늘 세 번째 리포트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다나와 종목은 가격 비교 사이트 다나와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사업부는 제휴쇼핑 그리고 광고와 판매 수수료로 나뉘게 되는데요. 종속기업인 다나와 컴퓨터와 늑대와 여우 컴퓨터는 주로 입찰에 참여하는 PC 조달 업체입니다. 먼저 전방산업인 온라인 쇼핑의 시장 규모는 19년 135조 원으로 고성장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소셜 커머스와 오픈마켓 사업자들의 가격 경쟁이 심화되면서 가격 비교 사이트의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2018년 다나와 일평균 방문자 수는 45만 명으로 지난 3년간 연평균 9%가량 증가했습니다. 동기간 제휴 쇼핑 사업부의 매출액은 연평균 28%가량 성장했고요. 19년에도 일평균 방문자 수와 제휴 쇼핑 매출액은 각각 10%, 18%가량 전년 대비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PC 카테고리에 치중돼 있던 포트폴리오가 가전과 생활용품까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카테고리 확장은 고객 다변화, 성장률이 높은 품목 진입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는 상황인데요. 2019년 가전과 생활용품의 합산 거래액 비중은 67%로 3%포인트가량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1,249억 원과 260억 원가량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결 대상 자회사 매출액은 620억 원으로 18년 부진에서 벗어나 정상화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익률 개선과 18년 말 기준 보유 순연금 516억 가만 시 프리미엄은 타당하다는 분석입니다. 추가적인 밸류에이션 리레이팅까지 기대가 된다고 확인해준 리포트였습니다. 네, 다나와 종목 관련 리포트였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 흐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다나와 현재가 보게 되면 파란불 들어와 있고요. 2.19%가량 하락하면서 낙폭이 좀 깊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500원 정도 주가 빠집니다. 현재가는 22,300원까지 확인되고 있는 다나와 종목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마지막 리포트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입니다. 인탑스 종목에 대한 내용 다뤄주고 있고요. 19년 본격 성장 시작이란 제목입니다. 어떤 내용 다뤄주고 있는지 자세한 리포트 만나보시죠. 오늘 마지막 리포트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인탑스 종목입니다. 먼저 1분기 매출액은 2,02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 116억 원가량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선 베트남 케이스 공장의 가동률이 작년 3분기 이후에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합니다. 이는 먼저 경쟁 강도 완화와 플라스틱 케이스 채용 물량 증가로 구조적 변화에 따른 수혜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우선 주 고객사의 케이스 업체 중에 베트남 생산 거점을 두고 대응할 수 있는 업체가 제한적인 상황이라는 판단입니다. 또한 국내 고객사의 신흥국 중심의 중저가 스마트폰 수요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비용 절감을 위한 플라스틱 케이스의 채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가전사업 부분은 흑자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기대되고요. 자동차 사업 부분은 안정적인 성장이 지속되면서 매출 성장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2019년 매출액 8,017억 그리고 영업이익 463억 원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18년 하반기부터 분기 실적이 전년 대비 두 자릿수 성장이 지속되면서 매출 규모가 한 단계 레벨업 됐다고 판단된다고 합니다. 이런 기조는 2019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진다는 내용입니다.
우선 고객사내 플라스틱 일부 업체만 공급사로 유지가 되면서 대응이 가능한 케이스 업체의 수주량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사는 베트남 사공장 증설로 인해 대응 가능 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 시장 공략 모델의 플라스틱 케이스 물량과 새로운 형태의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사용될 플라스틱 형태의 케이스 고려해 본다면 매출 성장이 내년까지 지속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법인의 케이스 관련 장비를 베트남으로 이전하면서 생산 효율성을 증가시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기존의 중국 법인에서는 자동차 사업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긍정적인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타 사업 부분인 전자 가격 표시기 사업의 외주 제작 매출도 전사 매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전자 가격 표시기 업체의 유럽 및 국내 유통 사업자와의 계약이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적 기대감으로 빠르게 주가가 반등을 했지만 여전히 자산 가치 대비 저평가 구간에 있다는 판단입니다. 2019년에도 플라스틱 케이스 수주가 호조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사업 다각화에서 의미 있는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 주가 16,000원까지 유지해준 리포트였습니다. 네, 인탑스 종목 관련 리포트였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 흐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인탑스 주가 흐름 보게 되면 빨간불 들어와 있고요. 4%대의 높은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60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14,400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는 인탑스 종목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총 4종목 함께 드렸습니다. 신중하게 투자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오전 구간에 있었던 특징주 4종목으로 준비해봤습니다. 한 종목 한 종목 체크해 보시죠. 첫 번째 종목은 청우컴넷 종목입니다. 화폐 개혁이 본격 논의가 되면서 오늘 관련주가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주가 흐름부터 확인해 보시죠. 청우컴넷 종목입니다. 화폐 단위 변경 시에 관련 인프라 개선에 따른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오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4.87%가량 주가 올랐고요. 210원 정도 주가 올랐습니다. 4,520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는 청우컴넷이었습니다. 이번에 논의되고 있는 화폐 개혁은 화폐의 액면 단위를 바꾸는 것으로 1,000원 단위를 1원으로 바꾸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난 노무현 정부 당시에 한국은행이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지만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리손 FNG 종목입니다. 국내 돼지고기가 소비 성수기에 진입했다는 소식에 오늘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주가 흐름부터 확인해 보시죠. 우리손 FNG 종목입니다. 리서치 아름은 세계 최대 육가공업체인 JBS SA의 주가가 연초 대비 56%가량 급등하는 등 성수기에 진입함에 따라 국내 주요 양돈업체에 대한 투자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4.84%가량 올라와 줬고요. 140원 정도 주가 올랐습니다. 3,030원의 현재가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리서치 아름은 돼지고기 소비 성수기 최대 수혜주로 우리손 FNG 종목을 꼽았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세 번째 특징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KC 코트레일 종목입니다. 미세먼지 배출량 조작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가 되면서 환경 플랜트 업체들이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주가 흐름부터 한번 확인해 보시죠. 환경부와 영산간 유역의 환경청은 미세먼지 원인 물질인 먼지와 황산화물 등의 배출량을 조작한 사업장 235곳과 측정 조작을 의뢰받은 4곳의 측정 대행업체를 적발했다고 전일 밝혔습니다. KC코트레일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7.94%가량 올라와 줬고요. 690원 정도 주가 상승 흐름 들어와 있습니다. 9,380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는 KC코트레일입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제 미세먼지 절감을 위한 노력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KC코트레일과 나노 등의 관련 업체 매수세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KC코트레일은 1973년부터 대기 오염 방지 환경 플랜트를 제작한 회사입니다. 지난해에는 포스코의 질소 산화물 제거 설비 신설과 배기가스 저감 장치 설비 공사를 수주했고 현대제철의 청정 설비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DC 현대 EP 종목입니다. 자사주 취득 결정 소식에 오늘 급등세 보여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현재 시각 주가 흐름부터 한번 확인해 보시죠. 앞서 이 회사는 주주가치의 재고를 위해 자사주 200만 주를 취득하기로 결정했다고 어제 공시했습니다. 8.49%가량 올라와주고 있고요. 410원 정도 주가 올랐습니다. 5,240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는 HDC 현대 EP 종목이었습니다. 취득 예상 기간은 7월 16일까지고요. 취득 예정 금액은 91억 6천만 원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공시 김현입니다. 이 전장과 오늘 장중 나온 공시들이 현재 종목들 움직임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어떤 공시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공시입니다. 첫 번째로 바이오빌입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본부는 바이오빌의 공시 위반 제재금 미납에 따른 가중벌점 13.2점을 부과한다고 오늘 공시했습니다. 거래소는 바이오빌은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돼 벌점 18점 및 공시 위반 제재금 4,400만 원을 부과받았으나 납부 기한 내에 미납을 했고 이후 지난 17일까지 납부하도록 했으나 이 기한 내에도 미납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바이오빌은 거래 정지 중입니다. 네, 이어서 S&T씨입니다. S&T씨는 S&T 사우디아라비아 현지 법인인 S&T 걸프와 공랭식 열교환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오늘 공시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약 85억 원으로 최근 매출액 대비 6.09%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넥스트비티 보겠습니다. 넥스트비티는 종속 회사인 내추럴 F&P가 오창공장 화재로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 제조에 영업을 정지한다고 오늘 공시했습니다. 영업 정지 금액은 435억 8천만 원으로 최근 연결 매출 총액 대비 40.97% 규모입니다. 다음으로 현대중공업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올해 1분기 6억 6천만 달러어치 수주를 했다고 오늘 잠정 공시했습니다. 이는 전기보다는 늘었지만 전년 동기 대비로는 33.13% 줄어든 수치입니다. 계약 금액은 408억 400만 원으로 지난 연결 재무 기준 매출의 13.2%고 계약 기간은 2020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공시 시간이었습니다. 현재 구간 주가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S&T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장보다 현재 지수 변동 없이 보합권에 있고요. 12,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넥스트비티입니다. 11% 급락세를 시현하고 있고요. 2,020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대중공업입니다. 현재 1.2% 낙폭 시현하고 있고요. 12만 1,500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공시는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솔재지입니다. 한솔재지는 테림포장, 전주페이퍼 M&A 설과 관련해 사업 확장을 위해 해당 업체 인수를 포함한 다각적인 방안을 계속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고 공시를 통해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어서 솔루에타입니다. 솔루에타는 조재위 전 대표이사와 조재관 전 사내이사를 상대로 냈던 업무상 배임으로 인한 손해배상 고소권을 취하할 예정이라고 오늘 공시했습니다. 네, 이어서 이화공영입니다. 이화공영은 삼성제약 주식회사와 약 86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오늘 공시했습니다. 계약 규모는 86억 원으로 최근 매출액인 1,864억 원 대비 4.65% 수준입니다. 마지막으로 엔지캠 생명과학 살펴보겠습니다. 엔지캠 생명과학은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약 265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한다고 오늘 공시했습니다. 증자 방식은 제3자 배정 증자이고 신규 발행 규모는 기타 주식 33만 주입니다. 네, 공시는 종목들 살펴보셨습니다. 현재 구간 주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한솔재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전장보다 1.92% 낙폭 시현하고 있고요. 15,300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솔루에타입니다. 0.56%의 약세 시현하고 있고요. 3,545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화공영입니다. 2.64% 낙폭 시현하고 있고요. 6,270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엔지캠 생명과학입니다. 1.58% 하락하고 있고요. 87,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공시 시간이었습니다.
네, 2019년 4월 18일 목요일 국내 증시 문 닫았습니다. 자세한 마감 동향은 잠시 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실적과 관련된 내용까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국민연금 등 세계 주요 연기금의 운용 성과가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증권업계는 기금 운용 수익률을 개선하려면 위험자산과 해외자산 비중을 더 높여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18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의 수익률은 마이너스 0.92%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10년 만에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하나금융투자연구원은 국민연금이 수익률을 개선하려면 보다 공격적인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의 보수적인 자산 전략이 수익성이 낮다고 진단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위험자산과 해외자산의 비중을 더욱 높이는 전략적 자산 배분이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비록 마이너스 수익률로 돌아섰지만 이는 해외 주요 연기금에 비하면 나쁘지 않은 성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주요 연기금은 대체로 국민연금보다 손실폭이 컸습니다. 지난해 세계 주요 연기금이 부진한 실적을 낸 이유는 바로 주식의 비중이 높아서입니다. 하나금융투자연구원은 지난해 증시와 금리의 변곡점 접근, 통화정책의 낮은 신뢰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시장 변동성이 커졌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주식 비중이 높은 서구권의 연기금들과 최근 수년 동안 주식 비중을 급격히 높인 일본 공적 연기금 등이 타격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시 한번 시장으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마감 동향 양장 지수 먼저 체크해 보시죠. 네, 마감 구간 지수 흐름부터 체크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코스피 시장 오늘 1.43% 하락했습니다. 32.12포인트 빠졌고요. 2213.77포인트로 장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보겠습니다. 1.74%로 오늘 낙폭이 좀 큽니다. 13.36포인트 빠졌고요. 753.53포인트에 장 마쳤습니다. 네, 오늘 양장시장 모두 파란불로 장 마쳤습니다. 모두 이 코스피, 코스닥 모두 1%가 넘는 급락세를 보였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양장시장에서 매도세가 컸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수급별 동향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 오늘 개인만이 2,891억 원 물량들 사들였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1,357억 원, 또 1,544억 원 쌍끌이 매도세 보이며 장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가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1,904억 원 물량들 사들였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역시 735억 원, 1,125억 원 동반 매도세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선물시장 가겠습니다. 선물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 있었습니다. 개인이 1,373계약, 기관이 5,135계약 강한 매수세 보였고요. 외국인이 홀로 5,611계약 물량들 팔아내며 장 마쳤습니다. 네, 수급별 동향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양장시장 등락률 상위 종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부터 오늘 강세 보였던 종목들 살펴볼 텐데요. 네, 가장 위로는 현재 우선주들이 오늘 상한가 기록을 했습니다. 동원시스템즈 우선주가 32,500원, 금호산업 우선주가 75,000원에 장을 마쳤고요. 마니커도 1,130원으로 상한가 기록하며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SK네트워크스 우선주도 35,000원 올랐네요. 15만 원에 장을 마쳤고요. 동원시스템즈도 18%의 급등세 보이며 39,250원에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장의 낙폭 큰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하나 우선주가 14,300원 떨어지며 하한가 기록하며 장 마쳤습니다. 33,450원에 장 종료를 했고요. 다음으로 CJ 시푸드 1 우선주도 15,600원 떨어졌습니다. 27% 가까운 26.6%대 급락세 시현했고요. 43,000원에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하나케미칼 우선주입니다. 4,550원 떨어졌고요. 25%대 초반에 약세 시현했습니다. 13,450원에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강세 보였던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글벳이 먼저 가장 강세를 보였는데요. 5,440원으로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아프리카 돼지 열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이 북한과 협력을 추진할 방침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주로 오늘 급등세 보인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일바이오입니다. 535원 올랐고요. 12% 급등세 시원한 5,010원에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QSI입니다. 11.55%의 상승폭 시현했습니다. 580원 오른 5,600원에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의 낙폭 큰 종목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디지털 옵틱이 오늘 113원 떨어졌고요. 745원에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13.17%로 오늘 가장 큰 약세를 시현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차이나 그레이트입니다. 13.09%의 약세 시현했고요. 518원에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영인 프론티어입니다. 1,100원 떨어졌네요. 12%대 초반에 낙폭 시현했고요. 7,970원에 장을 마감을 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파 기지국까지 살펴보겠습니다. 11.21%로 오늘 파란불로 장 마쳤고요. 560원 떨어진 4,435원에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양장시장 등락률 상위 종목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업종별 마감 동향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부터 짚어보시죠. 오늘 코스피 전체적으로 하락세가 짙은 가운데 두 가지 업종만이 상승을 했습니다. 운수 창고 업종이 0.75%가량 올랐고요. 업종 내 주요 종목들 한번 보게 되면 에어부산이 3.47%가량 올라가면서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현대글로비스 또한 상승세였습니다. 3.17%가량 올라가면서 역시 3%대 상승폭을 보였고요. 펜오션도 3%대 강세 흐름 보이면서 빨간불 켜줬던 오늘 시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운수 장비 업종도 강세였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도 한번 확인해 보게 되면 SL이 7.45%가량 올라가면서 업종 전체의 상승을 주도해주는 모습이었고 화신도 강세였습니다. 6.27%가량 올라가면서 6%대 급등 흐름까지 유지해줬던 오늘 하루였습니다. 다음 약세 보였던 업종과 종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기 전자업종이 2.6%가량 빠지면서 2%대 중반의 낙폭까지 시현을 했고요. 업종 내 주요 종목들 한번 보게 되면 대한전선 종목이 11.69%가량 빠지면서 11%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1,020원의 현재가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DB하이텍 보겠습니다. 4.24%가량 하락을 하면서 4%대 낙폭까지 시현했고요. 600원 정도 오늘 주가 빠지면서 파란불 들어왔던 하루였습니다. 13,550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한편 오늘 증권업종 또한 약세였습니다. 2.47%가량 빠지면서 2%대 중반의 낙폭 역시 시현했고요. 업종 내 주요 종목들 한번 보게 되면 각종 우선주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한화투자증권 우선주가 16.83%가량 빠졌고 SK증권 우선주가 8.75%가량 하락을 하면서 파란불 들어왔습니다. 한양증권 우선주도 6.91%가량 하락을 하면서 만만치 않은 낙폭을 보여줬던 오늘 하루였습니다. 다음 건설업종 보겠습니다. 2.41%가량 빠지면서 파란불 들어왔고요. 업종 내 주요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부건설 우선주가 14.83%가량 빠지면서 14%대 낙폭까지 시현을 했고요. 코오롱 글로벌이 우선주와 함께 급락 흐름 가져갔습니다. 5.86%가량 빠지면서 700원 정도 주가 내려갔습니다. 11,250원에 장 마감 지은 코오롱 글로벌이었습니다. 다음 코스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하락 흐름이 짙었고요. 한 가지 업종만이 상승을 했습니다. 음식료 담배 업종이 1.36%가량 올라가면서 1%를 넘는 견조한 상승 흐름까지 보여줬습니다. 먼저 하림이 9.61%가량 올라가면서 빨간불 켰고요. 305원 정도 주가 올랐습니다. 3,480원의 현재가로 장 마감 주였고요. 이지바이오가 또 강세였습니다. 9.08%가량 올라가주면서 오늘 급등 흐름까지 가져갔던 종목이었습니다. 하락세 컸던 종목도 한번 보게 되면 비금속 업종의 종목들이 4.47%가량 빠지면서 파란불 켰습니다. 통신 서비스 업종도 약세였습니다. 2.8%가량 빠지면서 3% 가깝게 하락하는 흐름까지 보여줬고요. 마지막으로 기술 성장 기업들이 2.56%가량 빠지면서 급락 흐름까지 시현했던 오늘 하루였습니다.